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병원 구강외과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증에 관한 것인데요. 아간면 영역의 통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함께 진료 시 고려해야 할 통증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증은 시간적 개념에 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성과 만성의 분류가 있고요. 부위나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적 기전은 외상 등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한 치매 수용성 통증과 직접적 손상이 없는 3차 신경통 같은 비치매 수용성 통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양상, 즉 어떻게 아프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문진하면서 바스나 NRS 등으로 기록하여 치료 전후의 통증 완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통증의 부위가 어디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기왕력을 체크해야겠죠. 우리가 환자들한테 주로 호소를 받는 통증의 종류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붓고 욱신거리고 아파요. 잇몸이 뜨끔뜨끔해요. 혀가 화끈거려서 매운 것을 못 먹겠어요. 입을 벌리거나 씹을 때 아프고 두통이 있어요. 세수하거나 이를 닦을 때 얼굴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염증성 통증을 제외하고 신경병성 통증인 3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외래 진료 시 생각보다는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는데요. 증상을 통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수초관 한쪽의 3차 신경 분포 부위, 즉 볼과 윗입술이나 아래턱 부위 또는 이마 부위에 전기 오는 듯한 급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3차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에 근접해 있는 혈관이 느슨해져서 혈관의 박동에 따라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이 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3차 신경통은 감별 진단이 필요한데 다음이 표와 같습니다. 발생하는 부위와 양상을 자세히 문진하면서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신경통의 경우 치아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고 특히 상하 구치부에서 이상 없는 치아를 발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진단을 위해 뇌 MRI 등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3차 신경통으로 진단된 경우 1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합니다. 약 60에서 90% 정도의 환자에게서 증상 완화되며 이를 3차 신경의 진단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1차 선택 약물은 카바마제핀이나 옥시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라모트라진이나 바클로펜 등의 항경련제를 단독 또는 병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바마제핀의 상품명은 테그레톨입니다. 경련을 예방하는 약으로 복용 방법은 처음 3일간 100mg씩 하루 2회 섭취한 후 졸음, 현기증,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작용이 없이 증상 완화되었다면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며 만약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양을 최대 하루 1200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바마제핀을 투여할 때 부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카바마제핀은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하는 기간 중 최소 1, 2개월 동안은 매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달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바마제핀을 중단한 경우 라모트라진 등의 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카바제핀을 복용할 때 환자에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위장장애가 있으므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고 졸음, 현기증 등이 있을 수 있어 약 복용 후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약물로 뉴론틴과 바크로펜 등이 있습니다. 약물로 증상 개선이 되지 않는 3차 신경통은 외과적으로 신경경로 차단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소 마취제나 알코올 등으로 신경을 파괴하여 통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과적 시술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신경외과에 컨설트하여 3차 신경 분지에서 혈관을 분리하는 수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과적 방법은 약물요법을 우선 시행하고 난 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설인 신경통도 연국의 편도, 인두부, 혀의 기저부, 귀나 턱 부위에 발생하는데 3차 신경통과 유사하지만 통증이 3차 신경통보다는 약하고 발생 부위를 잘 살펴보면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3차 신경통과 같이 카바마제핀을 사용하고 설인신경 감압술 같은 외과적 요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감염 후 대상포진이 해소된 이후에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치료는 통증의 경감이 목표이므로 국소적으로 캡사이신 패치나 리도카인 패치를 사용하거나 전신적으로는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등의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진료 시 가장 어려운 경우가 비정형 안면신경통을 호소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에 발생한 종양이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일반적으로 통증에 사용되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통증의 양상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입니다. 대부분이 내원 환자가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고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은 구강내나 혀에 염증 소견이 없이 혀 끝이나 혀 측면부 그리고 구강내에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매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못 먹는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증상은 구강건조증 또는 혀를 자극하는 치아나 보철물이 예리한 부분, 내분비 질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호르몬이나 영양상태, 결체조직 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안구건조증 검사를 통해 구강건조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구강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을 하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고 자일리톨 등을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약물요법은 아미트리프틸렌 등의 3만개 항우울제를 최소 30일 정도 투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작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는 어깨 통증이죠. 치과 의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증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정의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병소에서 기인하는 통증으로 임상적으로는 골격근 내에 발통점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한 과민 부위가 생기고 이 발통점이 자극되었을 때 위치에 따라 특정 부위에 연관통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승모근이 뭉치고 여기에 단단한 띠가 형성되어 아프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갑골 내측으로도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턱관절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저작 근막 통증 증후군의 관련 증상으로는 긁히는 감각,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마비감, 시린 느낌, 감각 과민, 눈물 타액 분비의 증가, 현기증, 이통, 이명 등이 있습니다. 기여 요인은 턱관절 구조의 이상, 불량한 자세, 정서적인 스트레스, 갑상선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의 결핍, 카페인의 과다 복용, 비타민 부족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귀 앞이나 턱 밑의 일정 부위의 통증, 측두근이나 흉쇄유돌근, 승모근 등 예상되는 연관통 부위 통증과 감각 이상, 근육의 단단한 띠와 이와 관련된 부위의 심한 압박통, 개구장애 등의 제한된 운동 양상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저농도의 프로카인을 발통점에 주사하는 방법과 보존적 방법으로 온스포,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및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과도 관련 있는 두통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병력 조사 및 이화학적 검사와 더불어
CT나 MRI 등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역에서는 턱관절 질환과 연관된 두통인지 확인하고 턱관절 질환이 완화되었음에도 두통이 만약 지속된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의 진료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턱관절 질환과 밀접한 두통의 종류에는 편두통이 있어 가족력, 스트레스, 월경, 피로, 수면 부족, 초콜릿, 치즈, 포도주 등이 악화 또는 유발 인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심리적 치료와 이완요법 등과 함께 아스피린이나 AAP 등의 약물요법을 시행합니다. 긴장성 두통도 턱관절 질환이 유발 인자이고 그 외 3차 자율 신경 두통은 PPT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간면 신경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성 신경염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안면신경에 발생한 벨스 팔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벨스 팔시는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되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지칭하는데요. 안면신경 마비는 외상, 감염, 대사성 변화 등과 관련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 호전되나 부종 방지와 소염을 위해 콜티손 제제 등의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사용하고 눈이 잘 안 감겨서 안구 건조증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 눈물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상성 신경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의원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상의 정도와 치료를 위해 말초신경의 조직학적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경을 단면으로 살펴보면 외측의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구조물로 신경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는 신경외막, 에피뉴리움, 신경 속을 감싸는 신경다발막이라고 하는 페리뉴리움, 신경 섬유를 감싸는 결체 조직인 신경 속막 또는 신경내막인 엔도뉴리움, 신경 섬유 다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경 속, 파시클이 있고 이러한 신경 속이 한 개인 경우를 단다발, 그리고 여러 개인 경우를 다다발이라고 합니다. 식립된 47번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관에 침범되어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촬영한 콤빔 CT입니다. 파시클이 여러 개인 하치조 신경에서 사진과 같이 침범된 경우 손상된 신경 구조물은 메조뉴리움, 에피뉴리움, 페리뉴리움 및 파시클을 감싸는 엔도뉴리움과 신경 섬유의 일부도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경 손상의 분류는 신경 구조의 손상에 따라 분류가 되며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 정도 및 치료가 결정되고 회복 기간에 따라 손상의 정도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손상된 신경은 신경 변성이 발생하고 원인이 제거되면 24시간 이내에 재생이 시작되므로 외상성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 제거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원인인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절 시 골절편에 의한 신경 눌림이 발생한 경우 골절편 제거 등의 디컴프레션이 필요합니다. 신경이 재생되면서 벌레 기어가는 감각이나 전기 오는 듯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이러한 감각은 신경이 재생되는 좋은 느낌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환자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재생이 발생한 경우 뉴로마를 형성하여 심한 통증이 수반된 이상 감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 손상 후 진단법은 병력 현치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는지 등과 함께 감각 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 비외과적 방법을 사용하다, 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 외과적 시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상된 신경의 외과적 수술은 시기별로 장단점이 있어 외과적 수술의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 외상의 원인과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상 1도나 3도의 손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원인을 제거하고 스테로이드를 5에서 7일간 처방하고
필요시 뉴론틴 등 항경련제를 처방한 후 경과를 관찰합니다. 하치조 신경의 경우 골래에 들어있어 완전히 절단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므로 원인을 제거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부종과 혈정으로 인한 2차적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상된 신경의 외과적 수술은 시기별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때 시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경 손상의 수술의 종류에는 신경 문합, 감압, 신경 이식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종양이나 내분비 질환과 연관된 통증이나 정신질환 통증이 있고 외상후 통증 증후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신경통과 외상성 신경통증으로 인한 통증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통증은 치과 진료 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어 진단과 사용 약물 등의 치료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간면 영역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북대학교 이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